자, 민주당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조금 전에 민주당 혁신계죠. 비명계 혁신계라고 불리는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탈당 결국 선언했고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이 총 4명인데요. 네. 이 중에서 이원욱, 김종민, 그리고 조응천 의원만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탈당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우선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입니다. 이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며 그냥 끌려가는 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득권 정치에 책임이 없어서 나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윤영찬 의원은 유일하게 갑자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탈당을 갑자기 안 했어요. 자유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렇습니다. 윤영찬 의원은요.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면서 이 탈당한 새 의원에 대해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실요. 아침 일찍 이원욱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4명이 다 탈당을 한다고 이원욱 의원이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왜 이렇게 말이 다르냐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이원욱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 한 후에 윤영찬 의원이 나간다고 공식적으로 전해 듣게 됐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김종민 의원도 이런저런 추측하지 말고 윤영찬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네. 원칙과 상식 의원들 탈당편 들어봤는데 이 얘기하기 전에 사실 윤영찬 의원이 갑자기 잔류한 배경이 좀 궁금해서 이 얘기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이 갑자기 잔류한 이유, 이 현근택 부원장 방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성희롱 관련해서 이 연관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남 중원에 둘 다 출마를 예정돼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현재 지역구 의원이고요. 성남 중원. 현근택 부원장은 사실 거기 출마 예정으로 네. 자객 출마라는 별 얘기 나왔었는데 이렇게 좀 연관이 있어서 두 개를 같이 떨어뜨려 놓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윤영찬 의원한테는 굉장히 저는 곤혹스러울 거라고 봐요. 예. 결국은 그렇게 보면 윤영찬 의원은 공천을 위해서 그동안 이런 언행들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그거는 오비 일학이다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의 진정성을 좀 인정해주고 싶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함께한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와 있고 예. 외부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종의 좌장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임종석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과 청와대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이 남아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 좀 나를 믿고,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 나를 믿고 좀 남아서 좀 같이 해보자, 이런 설득 작업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설득할 수도 있다. 네, 설득 작업이 있었던 것 같고,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임종석 그 비서실장 시절에 굉장히 같이 많은 그 정치적 계획들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좀 많이 흔들린 것 같다. 근데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 상황도 조금 나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전이 아니잖아요. 부원장의 네. 상황이 좀 안 좋아진 거니까 그런 것도 일부 작용한 것 같은데, 저는 주 이유는 임종석 전 실장의 설득, 이게 가장 작업. 주요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원단장님,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과 상식 의원들 탈당편 전체도 한번 바라볼까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원칙과 상식 이분들이 탈당할 거라고는 여의도 판에서는 다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 어차피 가야 될 길이고 그거는 정해진 건데, 근데 시점이 언제냐 그것만 이제 남아 있었던 거고요. 지금 각 신당이 이제 스타트를 다 끊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이런
신당들이 스타트를 까는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늦게 탈당해가지고 조인을 하는 거 참여하는 것도 그것도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90일을 남겨놓은 90일쯤 남겨놓은 지금 시점에서 탈당이 될 거라는 것도 사실은 예상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했지만 그 이재명 대표 사퇴 안 할 것도 다 예측돼 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윤영찬 의원이 잔류한 게 사실은 그거는 예상이에요. 다 탈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는 거는 모양새가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4명이 계속 이제 하나의 팀으로서 움직였으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현근택 변호사의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저는 뭐 누가 보더라도 그게 연관이 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따로 놓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좀 정무적이지 못한 사고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과연 이제 윤영찬 의원이 그런 식으로 조금 뭐 본인은 어떤 명분을 따라가는 것처럼 설명을 했지만 이런 지독히 실리적인 판단이 과연 그분에 대한 진짜 실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예. 좀 전에 말씀해 이제 뭐 주시죠. 이렇게 원칙과 상식이 기존에 나와 있는 정치 세력에 뭐 조인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현역 의원들이에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조금만 협조를 하면 오히려 공천을 약속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걸 안 하고 끝까지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기존에 있는 세력에 조인한다라는 어떤 구도로 이걸 바라보는 거는 좀 과한 네. 표현이다. 본인들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 가치와 맞는 사람들과 협력과 연대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세력, 권력, 이권 이거를 더 갖기 위한 어떤 모습으로 정치를 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탈당 기자회견문을 봐도 결국은 줄을 이루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정치의 변화, 정치를 추구하는 가치, 그다음에 원칙 이런 걸 얘기했고요. 예.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뭐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에 잘 비춰져야 되는데 앞으로 행보에 있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기득권 내지는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사람들이 발생하면 그 진정성은 굉장히 많이 폄훼될 수 있다.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내일 탈당 선언하겠다고 하죠. 원장님 일단 이 전 대표가 민주당 탈당 의원들하고도 손을 잡을 거다 이런 예상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뭐 많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3지대지 않습니까? 제3지대를 일단 나갔다는 거는 민주당 세력과 분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열된 상태에서 당연히 뭐 그 해당 지역에도 국민의힘이 공천을 할 텐데 후보를 분열된 상태로 싸우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돼요. 그런데 제3지대까지 분열을 해버리면 분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전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리적으로.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각자가 이제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은 원칙과 상식대로 아니면 뭐 이낙연 신당은 이낙연 신당대로 그 문분의 다툼 속에서 서로 뭐 아기다툼하는 게 보일지 아니면 진짜 명분 정책 경쟁을 하는 게 보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예. 그거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고 결국 이제 당선을 향한 그런 실리적인 차원에서는 제3지대 뭐 이런 분들 다 하나의 통으로 합류를 해야 그 국민의힘의 후보를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당 의원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저희가 한번 목소리 준비했는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목소리인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좀 흥미롭습니다.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에다가 4명의 현직 의원까지 탈당을 한다면 민주당이 좀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뭐 오늘 아침에 저희가 여기 방송에 나오기 전에 제가 그 목욕탕에서 만났더니 벌써 이제 내일 네. 의원들 간의 정보 공유의 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제 내일 아마 탈당을 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요. 비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이분들은 이제 대체로 보시면 지난 저기 체포영장 때 사실상 이제 찬성 입장을 보이셨던 분들. 이낙연 대표와 원칙과 상식에 합류해가지고
일정 규모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그 세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범 의원 얘기는 목욕탕에서 네. 국회 목욕탕에서 같은 야당 의원들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민주당이 긴장해야 된다 이런 네. 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보면은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은 소분열이어도 이낙연은 대선 주자급이라서 이 대분열이 될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진 않은 게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구도를 가지고 치르는 총선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 프레임을 넘어설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 한,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차별화나 수직적 당정관계 해소 뭐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그 구도를 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도 상당히 저는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칙과 상식,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이게 좀 결이 다 달라요, 조금씩. 근데 목표가 지금 하나입니다. 근데 결이 다른 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준석 신당은 보수의 진정한 보수가 누군지를 한번 중원에서 다퉈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중원 싸움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양당 기득권이라는 것이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는 역할을 해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의 어떤 질적 성장, 다당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주고 그다음에 양당의 어떤 기득권만을 그 진영만을 위하는 정치를 조금 완화시키고 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게 시대 정신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원칙과 상식과 이낙연 이 두 신당은 좀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비슷해서 결과적으로는 합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같은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합쳐지려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느냐가 큰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합쳐져서 큰 가치, 지금의 어떤 시대 정신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민주주의의 성숙, 그 다음에 국민에게 다양한 선택지의 제공, 그리고 이 양당 대결 증오 혐오 정치의 종식, 이거가 된다면 네. 양당 모두가 저는 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이들의 앞으로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이냐, 연대 방법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지켜보도록.